무지해반증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병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보통 여성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보통 하일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무지해반증이라고 하는 질병 자체는 꼭 구두를 신어가지고 높은 굽을 신어가면 생기는 후천적 질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꽤 많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어머니나 할머니, 가족분들 중에 무지해반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무지해반증이 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은 그거 외에도 요즘 현대사회적으로는 미용이라던가 외관적인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굽을 높은 걸 많이 신게 되는데요. 높은 굽을 신게 되는 경우에는 발의 힐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족부, 그래서 앞쪽으로 해서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게 되면서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내축으로 휘게 되는데요. 그 힘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발이 계속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이런 신발을 많이 신게 되는 경우에는 무지해반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걸그룹 질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걸그룹들이 힐을 많이 신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로 오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지해반증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A단계는 보통 정상적인 단계입니다. 무지해반증 각도가 12도 이내의 범위고, 누가 봐더라도 발이 일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약간의 돌출 부분이 있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B는 12에서 20도 정도의 무지해반증 각도를 보이게 되는데요. 내측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지만은 어느 정도 통증이 미미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이랑 붙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간단한 교정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치료가 가능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C단계는 보통 20에서 35도 정도의 무지해반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측부에 돌출되는 부위도 많아지고 발볼 자체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으로 올라타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내측부에 발볼이 넓어지면서 신발과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엄지발가락이 옆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빠지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무지해반증이 심하신 분들은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밑에 쪽에 굳은 살이 박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이제 슬슬 요하게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의를 가지셔야 되고요. 그림에서 보는 D단계는 무지해반증의 마지막 4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지해반증의 4단계는 보통 무지해반각이 40도 이상을 이제 진행하는 경우에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위로 업어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발가락 아래가 눌리기 때문에 무지해반증에서도 가장 통증이 심하고 변형이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절개선 자체가 내측부로 이제 길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 이전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시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무지해반증은 기본적으로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깔창이라던가 발가락 사이에 끼는 보조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무지해반증에서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정 각도가 심하지 않은 아까 본 A나 B 그림 정도에서는 교정기라든가 깔창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은 예방을 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교정기라든가 이런 깔창 같은 거를 빼고 일반적인 신발을 신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무지해반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무지해반증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셔야 되는데요. 높은 굽을 신어서 앞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려서 생기는 걸 좀 피해야 되겠고, 일단은 그림에서 B, C 단계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측 부위에 작은 절개창만으로도 충분히 수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용적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림 D 같은 경우에까지 많이 진행한 경우에는 절개선 자체가 내측 부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교정도 좀 어렵고, 그리고 수술한 이후에도 재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지해반증은 초기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무지해반증을 치료할 때 내측 부위에 튀어나온 부위만 뼈를 깎아내기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통증 자체도 심하고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치료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무지해반증 자체에서 수술적인 치료 방법 자체는 튀어나온 뼈를 원상복귀하는 게 원칙인데요. 내측 부위의 뼈를 절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깎은 다음에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고 고정을 하게 되면은 튀어나온 뼈가 원상복귀가 되면서 치료 결과 자체가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발등 쪽으로 해도 이제 절개선을 넣기 때문에 두 군데에
상처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내측절개 한 번만으로도 수술적인 치료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외관에서 보일 때 발등 쪽에서 보이는 상처가 없기 때문에 미용 쪽으로도 아주 우수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